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게 마련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갈등, 업무 스트레스, 인생 방향성의 상실과 같은 힘든 시기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또한 어느 날 들이닥친 공황장애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고 밥도 먹을 수 없었으며 급기야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그를 다시 살려낸 건 2000년도 넘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 만난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저자는 이 고대 사상을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하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이 사상 덕분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뒤바뀌었는지 그 고마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철학을 어떻게 하면 삶의 기술로, 일상의 영역으로, 실천의 목록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10가지 방법, 바나나 산책시키기입니다. 이 책은 철학에 대해 어려운 말들을 늘어놓는 책이 아닌데요. 무엇이 되었든 미리 연습을 해놓으면 어떤 역경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은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모두 직접 실행해 본 것들이라 상당히 실용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방법이 어떻게 스토아주의와 맞닿아 있는지도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며 삶의 끝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 책은 고삐 풀린 인생에 지친 이들에게 삶을 어떻게 다스릴지 안내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4가지 기본 덕목. 이 기본 덕목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이를 확립한 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인데 스토아 학파는 플라톤이 옳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 판단을 근거로 스토아 학파에서는 4가지 기본 덕목을 자신들의 사상의 근간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스토아 철학에서 덕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로 이 기본 덕목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생을 살면서 지혜, 정의, 용기, 절제라는 4가지 덕목을 갖추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 지혜. 지혜, 분별력, 프루던스라고도 한다. 지혜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다. 살면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 또한 포함된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란 다음과 같다. 지혜롭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날씨에 대해 불평해 보았자 날씨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인생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다. 스토아 학파는 지혜를 얻으면 인생에서 어떤 역경을 마주해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한다. 스토아 학파는 철학이 이러한 지혜의 가장 큰 원천이라고 믿었기에 철학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나 또한 이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인생에서 유독 어두운 시기가 닥쳐왔을 때 철학은 내게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 철학은 그 단어 자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스토아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4가지 기본 덕목과도 맞닿아 있다. 2. 정의. 덕목으로서 정의란 공정하고 품위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말 그대로다. 정의란 상대방이 아무리 짜증나게 굴더라도 친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다. 더 나은 인류가 되고자 개인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바로 정의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흥분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친절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열망하는 것이다. 정의란 평등과 공정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도 정의는 여전히 중요한 덕목이었다. 우리는 모두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크게 보면 인류를 구성하는 일부이기에 개개인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한다. 3. 용기. 용기는 고난을 견디고 역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해내는 능력이다.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변화구에 맞서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내는 힘은 결국 인격에서 나온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용기라는 덕목을 가리킬 때 정신력을 강조하는 단어인 불굴의 정신 대신에 행동을 강조하는 단어 배짱을 쓰기도 한다. 이를 정신력으로 대체해도 의미상으로는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기본 덕목으로서 용기란 다음과 같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앞에 놓인 역경에 맞서는 능력이다. 불편함을 우아하게 감내하는 능력이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념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다. 용기는 집념과 인내와 정신력으로 대표되는 덕목이다. 나는 이 용기라는 덕목을 생각할 때마다 북극이라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극단적일 필요는 없다. 용기를 기르기 위해 북극이나 남극으로 탐험을 떠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저 길게 늘어선 줄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개인적으로 고집해오던 심리적 안전지대 밖으로 한 걸음 걸어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4. 절제. 절제는 자기 통제력이다. 규율을 지키거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디는 능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 자체로 자명해서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덕목이다. 절제란 다음과 같다.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규율을 지키고 목표를 이루고자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흘 연속으로 피자를 배달시켜 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덕목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중에 격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 그때 당신의 절제력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4가지 기본 덕목은 번역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원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의미들이 손실되었을 수도 있다. 이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종종 논쟁이 되는 부분이지만 독자 여러분이 핵심을 이해했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기본 덕목을 윤리적 원리로 삼고 살아간다면 행복, 평온, 균형, 번영, 웰빙인 에우다이모니아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다. 이 4가지 기본 덕목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스토아 학파가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이 4가지 덕목을 최대한 자주 떠올리고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자. 운명을 사랑하라. 요약. 인생은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기에 우리는 살면서 역경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역경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인생을 좀 더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원리. 역경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다. 가장 최근에 일에 차질이 생겼던 순간이 언제인지 잠시 생각해 보라. 아마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떠오를 것이다. 방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라디에이터 뚜껑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며 뜨거운 물을 사방으로 흩뿌리는 바람에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었다. 대만으로 여행을 떠나 즐겁게 관광하던 도중 갑자기 한 뼘도 안 되는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져 허리를 삐끗했고 그 바람에 6개월을 고생했다. 정체된 도로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해 내 차를 들이받았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실제로 겪은 사건이다. 물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지만 내 인생에서 이 일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금껏 내가 겪었던 자잘한 사건 사고를 모두 합하면 책을 몇 권 더 쓸 수 있을 것이다. 비단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는 모두 살면서 수많은 역경을 마주한다. 사소한 문제부터 엄청난 재앙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직면해야 했던 어려움을 일일이 기록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상황이 닥치기 마련이다. 예외는 없다.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스토아 철학에 그 답이 있다. 바로 통제의 이분법이다. 그렇다. 또다시 스토아주의 황금률이 등장했다. 외부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손에 쥔 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일이 나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스토아주의에서 알려주는 방식대로 대응한다면 상황을 좀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자 마음챙김 수련법의 대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카바찐 박사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파도를 멈출 순 없지만 파도를 타는 법은 배울 수 있다. 존 카바찐 박사는 스토아주의자는 아니다. 하지만 살면서 어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저 한 문장으로 근사하게 요약해 놓았다. 어려움과 장애물에 직면하는 방법을 배우고 힘든 시기를 우아하게 헤쳐나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 모두 역경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랑하게 될 수도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렇다. 스토아 철학은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조차도 즐길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다. 아모르 파티. 스토아 철학에서 아모르 파티라는 개념은 특히 역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아모르 파티는 운명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비교적 후대에 생겨난 개념이라 고대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현대 스토아 철학에서는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스토아주의적 태도를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
에픽테토스는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했다. 모든 일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길 바라지 말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에 당신의 소망을 맞춰라. 그러면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스토아 철학이 제시하는 목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기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고리가 뽑히거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야호나 만세를 외치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우면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얼마든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인생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우리 앞에 놓인 일을 처리할 때 거쳐야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수용이다. 아모르 파티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에도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이다. 운명을 사랑하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랑하는 태도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매우 스토아적인 태도다. 물론 역경이 닥쳤을 때 오히려 그 역경에 의지하라는 말이 반직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역경을 받아들일 때에야 진정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 역경에 대처할 때는 무엇보다 상황을 올바른 태도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태도가 결과를 결정하므로 평소 자신의 사고 패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 원리였던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를 기억하라. 인상을 찌푸린 채 파멸적인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눈앞에 놓인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렇게 대응하면 자칫 일이 더 꼬여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내가 인생에서 역경을 마주하거나 일에 차질이 생겼을 때 즐겨 사용하는 효과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실제로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마다 이 방법으로 큰 도움을 받았으니 독자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길 추천한다. 첫 번째는 스토아주의 황금률에 기반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1.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일에 차질이 생겼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상황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다. 1, 2분 정도 걸리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먼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과 있는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구분한 다음 행동 계획을 세운다. 이 일은 하면 할수록 능숙해진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빠르고 자연스럽게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다. 만일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다면 우선 통제 목록부터 작성한다.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하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한 번은 기상 악화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런던행 기차에 꼼짝없이 갇힌 적이 있었다. 차체의 반이 땅속에 파묻히는 바람에 2시간 동안 옴짝달싹 할 수 없었고 결국 승객들은 선로를 따라 대피해야 했다. 이 일로 나는 중요한 행사에 엄청 늦게 되었다. 약속한 시각에 딱 맞춰 가는 것조차 지각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은 정말이지 엄청난 스트레스였다. 나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것을 좋아한다.
물론 나의 이런 시간관념에 대해 아내는 매번 짜증을 내지만 말이다. 어쨌거나 그 상황에서 나는 내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려 노력했고 그 결과 평정심을 되찾고 지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당신에게 기차에 갇힌다는 것은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평소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지 살피는 스토아주의 황금률을 집중적으로 훈련했기에 비록 약속 시간을 지킬 수는 없었지만 상황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나는 스토아주의자로서 시험을 치르는 거라 생각하며 침착하게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었는데 이렇게 생각한 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다. 내가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지를 알면 에너지를 올바른 곳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땐 계획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어디에 관심과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계획이 있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도 가능해진다. 또한 무엇이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반면 일에 차질이 생겼을 때 당장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물론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최선일 때도 있다. 그러나 미리 최선책을 세워두면 수동적으로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상황일지라도 인내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2. 상황을 재구성해보기.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걸 말한다. 생각이 현실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원리인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와 유사하다. 따라서 마음가짐을 바꾸면 역경을 경험하는 방식도 바뀌게 된다. 그저 역경을 바라보는 관점만 바꾸면 되는 것이다. 간단하지 않은가? 문제나 장애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여기서는 몇 가지만 소개하려 한다. 이 마음가짐을 적용해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한번 바라보라. 그리고 어떤 관점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찾아보라. 코미디언의 마음가짐. 어떤 상황에서든 유머를 찾아내 이 역경이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에서는 어떻게 사용될지 생각해보라.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바탕으로 농담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라. 유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힘든 상황에서도 고통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웅의 마음가짐. 소설이나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지금 이 상황이 영웅적으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고 상상해보라. 영웅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는가? 작가의 마음가짐. 지금 이 상황을 블로그에 포스팅하거나 기사로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라. 어떤 신문사로부터 당신이 겪은 역경을 주제로 글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상상해보라.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이건 내가 즐겨 사용하는 관점이기도 하다. 나는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글을 쓸 때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시로 사용하곤 한다. 스토아주의자의 마음가짐. 진정한 스토아주의자처럼 역경을 감당해내겠다고 다짐해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5번째 방법인 역할 모델 찾기의 연습 과제를 참고하면 감이 잡힐 것이다. 창의적인 마음가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해보라.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좋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창의력을 끌어올려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 나는 역경을 마주하거나 일에 차질이 생겼을 때 이 5가지 마음가짐을 최대한 전부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마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그때그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으려면 이 모든 방법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적용해 보아야 한다. 내게는 즐겨 이야기하는 창의적인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 어느 날 나는 새 트럭을 산 친구 맷과 함께 차의 성능을 시험해 보기 위해 콜로라도 로키 산맥으로 오프로드 여행을 떠났다. 높은 곳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를 목적지로 정한 맷은 외딴 산길을 통과하는 경로로 차를 몰았다. 트럭에 비해 산길이 꽤 좁다는 것만이 유일한 문제였다. 사이드미러 양쪽으로 여유 공간이 한 뼘 정도밖에 안 되었으나 초반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다. 거대한 바윗돌 2개가 우리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일반적인 크기의 차였다면 바위 사이로 지나갈 수 있었겠지만 맷의 트럭은 그 사이로 지나가기에는 너무 컸다. 차를 돌려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처럼 보였다. 하지만 차체의 회전 반경이 너무 커서 차를 돌릴 수가 없었다. 길이 너무 좁아서 후진도 여의치 않았다. 차를 돌려 나가는 것도 후진하는 것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게 산 중턱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된 우리는 얼마 후 곰이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까지 들기 시작했다.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우리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막막하고 무서웠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기에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야심찬 계획을 생각해냈다. 근처에 있던 바위를 들어 올려 길을 막고 있던 오른쪽 바위 옆으로 경사로를 내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꼬박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경사로를 만든 우리는 마침내 트럭의 오른쪽 바퀴를 경사로 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창의력이 우리를 살렸던 것이다. 창의적인 마음가짐 덕분에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도전이다. 역경을 인격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는 것 또한 좋은 관점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성품을 시험하게 된다. 이 관점은 어떤 상황이든 자신에게 유익한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역경은 자신이 지닌 철학을 시험해보고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노동이 육체를 단련시키는 것처럼 어려움은 정신을 단련시킨다. 세네카.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역경이 닥칠수록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다. 자신감이 쌓이면 무슨 일이 닥쳐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또한 자신의 마음가짐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면 역경을 그 자체로 즐길 수 있게 된다. 그야말로 아모르 파티다. 이 모든 것이 말은 쉽지만 정작 실천하려면 무척 어렵다. 따라서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기르는 좋은 방법은 사소한 불편함을 마주할 때마다
모든 것이 도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인격을 단련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라. 설거지가 귀찮다면 완벽한 기회다. 도전하라. 설거지를 자신의 마음가짐을 고치는 기회로 활용하라. 물론 설거지는 역경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대단한 역경이 아니더라도 평소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그 상황을 재구성하여 철학적인 훈련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자신과 내면적 대화를 나누고 생각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면 사소한 일상의 행위도 인격 단련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불현듯 부정적인 생각이 덮쳐올 때마다 맞서 싸우고 평범한 일상을 도전의 기회로 활용하라. 더 크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가정해보자. 해고 사유는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으로 대대적인 인원 감축에 돌입했기 때문이라고 하자. 그럼에도 일단 해고를 당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상황을 재구성하고 지금 손에 쥔 패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면 이 역경에서 탈출할 수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기 마련이다. 항상 하던 일을 그만두고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었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순간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최고의 적기일지도 모른다.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알아볼 가장 좋은 타이밍일지도 모른다. 뜻하지 않게 생기는 차질이나 불편함을 모두 도전으로 받아들이면 건설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정신력을 기르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역경을 극복하는 가장 훌륭한 접근 방식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장애물이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오히려 행동을 앞당긴다. 지금 당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곧 길이 된다. 이 말은 장애물을 맞닥뜨려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이 명언을 바탕으로 한 라이언 홀리데이의 돌파력은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어떻게 시련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이 책은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한 역사 속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뒤바꾼 인물들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내용도 많다. 꼭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장애물을 기회로 바라보는 것은 인식의 대전환이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교훈을 찾는 것이다. 큰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 경험에서 구체적이고 유용한 교훈을 찾는 행동은 곧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도 같다. 뼈아픈 실패를 겪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조차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면 불현듯 모든 일이 값진 경험으로 다가온다. 깨진 도자기의 아름다움.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아름다운 예술 형식이 있다. 깨진 접시나 도자기를 금가루를 넣은 풀로 다시 이어 붙여놓은 걸 말한다. 이때 깨진 부분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금색으로 강조하는데 이 균열이 도자기의 일부가 되어 작품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그래서 킨츠기 공법으로 보수한 도자기나 접시, 꽃병이나 컵 등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된다. 이렇게 결점과 불완전함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반면 영국에선 깨진 물건은 버려지거나 다른 용도로 재활용된다.
일단 깨지면 그걸로 끝이다. 안녕, 잘가, 사요나라. 나는 금가루로 깨진 부분을 강조해 되살리는 그 정신을 사랑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이 킨치기 정신을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지닌 결점과 불완전함과 트라우마를 숨기려 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난과 역경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겪는 순간에는 힘들더라도 이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더욱 아름다워졌다. 비록 그게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말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된다. 불안 증상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역경이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기도 했다. 불안 증상을 겪은 덕분에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되었고 스토아주의도 만나게 되었으며 심지어 책까지 쓰게 되었다. 내 삶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했던 방해물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었다. 그러니 시련이나 역경이 닥치면 그것을 기회로 삼도록 노력하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기회이자 장애물을 위대한 것으로 승화시킬 적기라고 생각하라. 에픽테토스가 남긴 다음 명언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당신은 이미 내면에 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스토아주의 연습하기. 이번 연습 과제의 목적은 역경에 더 잘 대처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다. 통제 목록. 앞으로 일에 차질이 생기거나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과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목록으로 작성하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것만을 토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만 집중하라. 이 연습이 끝난 후 당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라. 교훈 찾기.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그 안에서 교훈이 될 만한 것을 찾아보라.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찾아낸 교훈을 메모해 둔 뒤 앞으로의 삶에 적용해보라. 어려움을 대하는 마음가짐. 앞으로 역경을 마주하거든 아래 마음가짐 중 하나를 골라 상황을 재구성해보라. 코미디언의 마음가짐. 어떤 상황에서든 농담거리를 찾아보라. 영웅의 마음가짐. 자신을 소설이나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해보라. 작가의 마음가짐. 기삿거리가 될 만한 내용을 찾아보라. 스토아주의자의 마음가짐. 최대한 스토아 철학자처럼 생각해보라. 창의적인 마음가짐.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보라. 다양한 마음가짐으로 상황을 재구성해 본 뒤 이 경험을 기록하라. 어떤 마음가짐이 가장 효과적인가?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극복일기.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며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록해보라. 극적인 일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도 좋다. 자신의 대처 방식에 점수를 매겨보라.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결국 잘 해결됐는가?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는가? 참고로 당신이 아무런 불평 없이 주어진 상황을 담담하게 해결했다면 10점이다. 모든 것이 도전이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인격을 단련하는 시험으로 바라보려 노력하라. 설거지, 쓰레기 갖다 버리기, 장보기 등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위들을 인격을 수양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임해보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집안일을 훌륭한 인격을 기르기 위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며 즐겨보라. 변화를 위한 글쓰기 미션. 극복 일기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극복 일기는 모든 역경과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적극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극복 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능숙하게 역경을 처리해 나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통제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여 목록을 만들고 스토아주의 황금률을 어떻게 실천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일기장을 가득 채워보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